두 팀 모두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활용하지 않고 본선,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을 우선시한다.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날의 0에서 1로 패한 것에 비해 주장 손흥민과 예비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포함해 선발 라인업에 8가지 변화를 줬다. 코번트리는 지난 주말 챔피언십에서 watford와 1에서 1 무승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7위를 바꿨다. 역사적으로 토트넘이 코번트리 리코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두 팀이 맞붙는 것은 2013년 1월 FA컵에서 런던팀이 3에서 0으로 승리한 이후 11년 만이다. 전반전 토트넘은 공점유율 74%를 기록했지만 단 한 번의 슛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코벤트리는 4개의 슈팅으로 역습에 날카로운 모습을 보인 뒤 후반 초반 선두를 차지했다. 63분에는 바셋이 왼쪽 가장자리에서 크로스를 올려 토마스 아산테를 원터치로 연결했고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가 그 자리에 고정됐다. 토트넘은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세프스키 같은 스타가 등장할 때만 입지를 강화한다. 손흥민이 들어오고 30분 이제일 힘들었다. 우리 공격수들이 손흥민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 반응했고 있는 결국 2개의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최근 11경 기 3승 1무 7패의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NGN 2부 리그에게 몰락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경기 팀의 승리를 이끈 건 역시 손흥민이었다. 경기 설명을 뒤로하고 영국 현지는지 감독에 대한 경질론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올 시즌 초반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세트피스가 여전히 약점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아스날전 패배 이후 토트넘 마이너 갤러리 지켜보는 팬들에게 참기 힘든 일이라는 직관적 비판을 전했는데요. 이전 아스날전 세트피스로 패배한 토트넘을 두고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고민은 계속된다. 데드볼 상황에서 토트넘의 지속적인 약점을 이용한 것은 아스날뿐만이 아니다. 토트넘의 아스날전 실점은 지난 시즌 시작 이후 세트피스에서 실점한 18번째 실점이다. 프리미어 리그 클럽 중 2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언급했고지 감독을 향한 세트피스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왠지 감독의 전술에 있어 문제점은 비단 세트피스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날 펼쳐진 경기에서 나타난 추악한 유자 빌드업 원툴 전술로 인해 뻔의 토트넘의 공격 루트는 점유율만 높이고 득점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이 없는 전방 공격수들의 공격력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진승과 더불어 아쉬운 경기력으로 혹평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19일 오전 4시 영국 코벤트리에 위치한 더 코벤트리 필딩 소사이어티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25 시즌 EFL컵 3라운드에서 2부 리그인 코벤트리 시티의 2대1로 겨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펼쳐진 경기에서도 득점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 역시 벤치에서 시작한 손흥민이었다. 형으로 대했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앙숙 아스널의 2연패를 당하면서 토트넘은 최계 흐름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 손흥민을 제외한 존슨 솔랑케 등 공격진도 부진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비판과 함께 원성을 듣고 있고 올랜 무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컵 대회에서의 선전이 중요했습니다. 토트넘은 특히 지난 몇 년간 EFL컵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22 시즌 이후로 3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고 주장 손흥민은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위지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상대는 챔피언십, 즉 잉글랜드 2부 리그 소속 코벤트였습니다. 2부 리그에서 1위라는 중하위권 순위에 놓인 팀을 상대로 토트넘은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며칠 후 있을 경기를 대비해 손흥민을 포함해 주전 선수들이 벤치에서 출발했고 베르너, 오토베, 루카스, 베리발렌티노, 신스, 아치, 그레이, 호스터 등이 선발로 출격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 토트넘은 전반 동안 74% 볼점율과 38번의 패스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슈팅은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오히려 코벤트린의 차례의 슈팅과 유효 슈팅
2회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을 위협했습니다. 설상가상 오토베 전반 18분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근 최악의 골 결정력으로 자존감이 급감한 존슨이 그를 대신해서 경기장으로 나왔는데요. 이윽고 토트넘은 선제골까지 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팀이 전하지 못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를 위해 체력을 보충해야 하는 토트넘 주전들을 대거 투입해 버린 것인데요. 토트넘은 후반 17분 랑케와 베리를 빼고 손흥민과 메디슨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여기에 후반 29분 베르너 부상을 호소하면서 쿨루셉스키 교체됐고 사실상 2군 자원이 전원 부상으로 무너지면서 토트넘은 또 한 번 살인적 일정에 대한 체력적 압박을 받는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간신히 후반 막판 스펜스 존슨의 연속골로 역전승을 가져가며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해당 두 득점 장면 모두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영국 매체의 BBC 해설에 따르면 코벤트리의 마크 로빈스 감독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기 시작했다. 왼쪽으로 2에서 3명이 수비수가 모여들고 있고 사실상 우측에 존슨을 향해서는 많아봐야 한 명 위 수비수가 붙었다이는 사실상 존슨이 계속 오픈 찬스에 놓여있는 것과 같다. 이럴 때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한다라 손흥민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코벤트리의 수비수들에서 3명이 계속해서 손흥민의 위치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반응까지 전했는데요. 이는 경기 등장한 코벤트리 감독의 인터뷰로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 종료 이후 약 2시간 넘게 인터뷰 장면 몇 인터뷰를 전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정복 분석실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인터뷰 자리에 등장해 자신의 발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번 리그컵에서 사활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피드백과 전술 분석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라며 팀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패배의 원인을 딱 꼬집어 바로 감독은 우리의 패배 원인은 바로 손흥민이었다. 전반까지 우리는 낮은 점유율에도 약 4번 이상의 위협적 공격 포지션을 잡았다. 그 이유는 전반에 우리 팀의 뒷공간을 크게 견제할 토트넘 선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들어오고 우리는 후방 수비에 크게 신경쓰게 되면서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해내지 못했다라며 이전 베르너와 오토베 있을 무렵 후방 공격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손흥민 등장 이후 많은 고심이 있었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두 골 모두 손흥민이 만들었다는 설명을 전하고 싶다. 그는 우리 수비수 2명이 시선을 계속 사로잡기 위해 일부러 살짝 후방에 뒤쳐져 수비수의 사각 지역으로 몸을 옮겼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고 공을 받지 않아도 우리 수비수들은 꽤나 괴로워했다라. 자 손흥민의 페인트가 수비 라인 붕괴를 일으켰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첫 실점 당시 스펜스의 순간 가속도를 과했고 우리는 손흥민과 스펜스 동시에 스프린트 자세를 잡자 손흥민에게 수비 축을 옮겼다. 그게 돌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존슨의 득점 당시 벤탄쿠르가 무조건 손흥민에게 패스를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손흥민의 영리한 페인트 모션이다. 손흥민은 달리는 순간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켰고 그 위치에는 존슨이 있었다. 우리 모두 손흥민에게 속아버린 거다라고 손흥민이 팀원을 이용해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존슨이 득점을 만들며 생명 연장을 보여줬지만 결정력에 있어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건 기정사실입니다. 존슨뿐만 아니라 베르너, 솔랑케, 클루셉스키 등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의 패스만 받기 위해서 전방으로 달려갈 뿐이지 자신들이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끌어올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데요.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지우기 전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전 콘테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의 영향을 낳죠. 더욱 견고한 팀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빨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손흥민을 적극 사용할 감독으로 교체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는 건 변함없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한복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